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발제 두 분의 발제를 들으니까 지방자치 또는 분권과 지역 방송의 문제를 결코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주 듣는 얘기인데 제가 지역 방송의 사례를 들 때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드세요. 미국도 드시고. 근데 연방제 국가에서 강력한 주정부의 권한을 가진 그 로컬리티와 이하자치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서 지방자치의 모델이라든가 지역방송의 사례들을 가지고 오기에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아까 최재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중공업과 노동 집약적인 지역의 집중 투자, 그러니까 산단이라든가 자유무역지대 등이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입니다. 최대 많아도 19개 지역 MBC가 있었을 때 다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속초, 여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됐다가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까지 이런 식의 공간 집약적이고 건설과 토건 중심의 지역 개발이 계속 추진돼 오다가 결정적으로 IMF 이후에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토건 건설 자본들이 있었고, 그 30대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수출의 전략에 의존하게 하면서 지역 경제가 공동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려가 되지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갖다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에 대한,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식의 발전이 문재인 정부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50조의 지역재생 사업을 투입을 했는데 그 50조의 현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하자치라고 하잖아요. 세입은 20%, 세출은 60%의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구조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정부의 결정 범위가 넓고 권한이 많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게 지역방송에 대한 지행과 규제의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약간 좀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만재 교수님이 발제해 주셨던 것 중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공동체 미디어와의 협업하고 또 그러셨는데, 최근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두 가지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의 지방분권인데, 아마도 중앙대 마강래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방분권이 나라를 망친다라는 책에서 현재 지방정부의 재원 구조는 기초단체 간의 소모적인 경쟁으로 몰아가서 결국에는 그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부경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메가시티와 같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집중과 광역화로 일자리를 창출하자.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도시 재산과 지역 개발이 서비스업 위주였어요. 성과가 나올 수가 없는 디지털 콘텐츠 육성 이런 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다수의 지역 개발 재정들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몰아서 메가시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의 분권이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지역 공동체 함께하는 지역 방송 같은 경우 아래로부터의 지방분권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승우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농업이나 교육, 의료, 그린 에너지와 같이 공공재 서비스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서 기초단체 단위로부터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바로 이런 곳에서 글로벌 대기업이나 수도권 중심 택지 개발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그런 식의 지역 경제의 내부 순환 구조를 만들자. 바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역 민주주의라든가 지역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위로부터의 지방분권을 갖다 지지할 것이냐, 아래로부터의 지방분권을 만들어 갈 것이냐가 바로 특히나 지역 MBC의 광역화 문제. 최근에 제가 거기 MBC 경남을 갔다 왔는데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방송이 지방분권을 고민한다면 어떠한 방향의 지방분권을 갖다 요구할 것인가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아까 문정래 교수님이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지역에서 스스로 우리의 사장을 뽑는다의 문제. 더 나아가서 지역 MBC한테 서울 MBC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지역 민방한테 사주는 지금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방송 노동자한테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지위는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그럼 사주의 지역 내 위상이 중요한가, 아니면 지역의 지속반응 발전이 중요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사는 어떠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차재현 교수님이 지역 내부 식민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방송은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좀 죄송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지역 신문들의 독자가 뻔해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반응이 빠르죠. 어쨌든 간에.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의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지역 신문이 갖는 오디언스의 협소화가 지역 방송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노조에 있으니까 지역 방송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자존감과 직접적 연관을 갖는다. 내가 과연 우리 방송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이 지역 방송 예를 들 때마다 OTT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아까 안영상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 또 들어오게 되면 HBO 있으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동통신 3사의 초호세 인터넷과 IPTV가 결합해 놓은 글로벌 통신 복합체의 산물입니다. 이거 어떻게 틀 수가 없어요. 이건 별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곳에다가는 방송을 부상품으로 깔면서 그쪽에다가는 자기들 미디어 투자 안 하죠. 콘텐츠 투자 안 합니다. 넷플릭스한테 수수료 주는 게 더 싸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상파 지역 방송은 과연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갖다 순환 투자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지역 신문의 위상으로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콘텐츠는 통신사와 글로벌 미디어 사업들이 연합한 그런 복합체 흡수가 되는 식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방송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배금지의 문제와 동시에 더불어서 특히 민방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본을 필요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급진적으로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없다면 현재의 사주들을 가지고서 무슨 좋은 방송, 아까 아수님께 말씀하셨던 드라마라든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만재 교수님과 최재근 교수님께서 같이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 데 동의하면서 좀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방송이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이만재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그런 요구들은 법률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우리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10년 넘게 계속해서 지역성과 공짜 의무를 얘기해왔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수도권 집중에 대한 비판을 갖다 본격적으로 할 때다. 최근에 대선 주자들이 더 계속 내놓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저는 어떻게 코로나 이후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구 집중을 독려하는 그러한 주택 정책을 쓰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비판하는 방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역방송에서.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 그렇다면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역민들한테 필요한 콘텐츠는 뭔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시민교육이라든가 대학생들의 교육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도리어 오디언스를 지역민들과 중앙정부를 향하되 중앙정부에다가는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비판과 함께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민들한테는 지방분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에 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의 전략을 세울 때 이만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지원 방안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